팔레오 다이어트라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 팔레오 다이어트에서 팔레오라는 거니 팔레오리틱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구석기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먹자라고 하는 식이요법이에요. 이 구석기 시대라는 게 1만 년 전, 기원전 1만 년 전 그 이전을 말하는데, 구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좀 이동생활을 하면서 동굴 같은 데서 수렵이나 채집을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정착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동물을 키워서 먹고 가축을 이제 키워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단이 변화해 왔는데, 우리 인류의 그 역사에서 이제 이렇게 농경 생활을 하게 된 거는 뭐 1%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1년에 365일이면은 뭐 불과 어제 정도부터 그렇게 먹기 시작한 건데, 인간의 유전적으로 아직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각종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게 구석기 다이어트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로렌 코데인이라는 사람이 2002년에 창안한 식이요법이고요. 구석기 시대는 이렇게 채집을 해서 먹었겠죠. 현대인의 식습관은 일단 뭐 유전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가공식품이나 단순당에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가공식품에는 각종 식품 첨가물이나 뭐 트랜스 지방, 이렇게 단순당, 달달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단순당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축적되고 살이 찌고 대사성 문제가 생기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이런 식습관들 때문에 비만해지고, 그래서 뭐 당뇨나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고, 이 다이어트 방법은 그 개선점을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식습관에서 찾은 겁니다.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뭐 이렇게 먹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먹어라라기보다는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먹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단백질의 섭취를 좀 늘려서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10%대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있어요. 권장량이 7에서 20%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9에서 35% 정도에 달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곡물 같은 게 재배해서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뭐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겠죠. 탄수화물은 한 최대 35에서 45% 정도로 좀 줄여서 섭취를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라는 건 이제 뭐 좀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제 뭔가 혈당량을 천천히 올려주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식이섬유는 과일이나 채소나 해조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이나 채소류를 통해서 탄수화물 섭취함으로써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나쁜 건 이제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지방이고, 좋은 지방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뭐 오메가3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오메가6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지방들을 많이 섭취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칼륨의 섭취를 늘리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자연적인 식품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칼륨의 양이 나트륨의 양에서 한 5에서 10배? 5배에서 10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 현대인들 식습관을 관찰을 해보면 나트륨을 칼륨의 한 2배 정도로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인데, 나트륨 같은 거 이제 너무 나트륨을 적게 먹자는 거 너무 짜게 먹지 말라는 건데요. 너무 짜게 먹게 되면은 뭐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거를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좀 칼륨을 많이 섭취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음식이 이제 소화되면서 산화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좀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흔히들 많이 먹는 곡류나 뭐 이제 고기나 콩, 치즈 뭐 이런 것들은 다 먹으면 소화되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를 충분히 섭취를 해줘서 우리 몸의 산도를 좀 균형 있게 맞추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이런 것들도 이제 뭔가 필수 영양소로 취급되진 않지만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를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장하는 음식과 금지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봤고, 이제 이걸 글로 정리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육류나 해산물, 과일이나 채소, 계란, 건강한 기름, 견과류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곡류, 콩, 유제품, 정제설탕, 그다음에 감자, 가공식품, 정제 식물성 기름, 소금 이런 것들을 섭취를 좀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육류 중에서도 요새는 이제 뭐 갇혀가지고 사료를 먹고 자라는 그런
가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방목돼서 풀을 뜯으면서 자라는 그런 육류를 섭취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건강한,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기름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나 뭐 이렇게 코코넛 오일이나 뭐 이제 그냥 견과류, 호두나 마카다미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오일을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콩기름이나 뭐 해바라기 기름 이런 거 많잖아요. 포도씨유 이런 걸 이제 식물 통해서 화학적으로 정제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름 대신에 이런 건강한 기름을 먹자라고 하고 있고요. 콩이나 유제품을 먹지 말자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소화 방해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콩에는 이제 피트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좀 소화를 좀 소화 기능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류나 유제품은 좀 지양을 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먹게 되면 일단 과일이랑 채소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단백질이랑 지방도 많이 섭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는 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은 배가 부르죠. 탄수화물 적게 섭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만감을 좀 식이섬유나 단백질, 지방 위주로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게 그 자체로도 포만감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이제 탄수화물 적게 먹기 때문에 이제 적게 장기적으로 이제 뭐 식사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탄수화물 중에는 G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혈당량을 올리는 그런 수치를 좀 이제 수치화한 건데 그게 좀 낮은 거를 섭취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게 일반적으로 GI 지수가 낮습니다. 그럼 혈당량을 천천히 올리겠죠? 혈당량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적절하게 조절되면서 혈당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좀 대사성 질환은 조금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저탄수화물 식이긴 하지만 다른 저탄수화물 식이들이 있어요. 뭐 에킨스 다이어트나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 이런 거는 이제 탄수화물을 100g 미만으로 먹어라, 뭐 극단적으로 20g만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확 끊게 됨으로써 오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먹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양이 줄어들면서 그런 탄수화물을 확 줄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조금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일단 식비인데요. 이게 뭐 고기도 그냥 고기 먹지 말라고 하고 뭐 방목해서 풀어놓은 이런 고기 먹자고 하는 건데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또 이제 과일이나 채소 많이 먹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식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 식비 이외에도 이런 식단이 이제 뭐 이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설탕도 먹지 마라, 뭐 소금도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국물도 먹지 마라. 그럼 아예 밖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걸 식단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좀 특수한 환경에 있거나 정말 대단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거를 계속 지속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또 이제 이런 식단은 맛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고기도 소금을 뿌려서 굽는 게 조금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좀 맛이 없다는 것도 이제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그런 연구, 그런 후양적 연구 같은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달레오 다이어트, 구석기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뭐 이게 유명한 그런 뭐 농구 선수들이나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기도 했는데 그만큼 비판적인 그런 의견도 많았어요. 우리 몸이 이제 인류가 이제 바뀐 식습관에 적응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뭐 유제품 같은 거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뭐 유제품을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 소화를 하고 있고 또 진화 과정에서 꾸준히 독립적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또 이제 뭔가 구석기 시대가 수백만 년에 달하는데 기후나 환경도 다 다르고 어떻게 이런 거를 구석기 시대에서 먹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적 의견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3만 년 정도 전쯤에 이탈리아에서 뭐 곡물을 빻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이랑 버무려서 돌에 구워 먹었다는, 뭐 오늘로 치면 피자 같은 그런 음식 만들어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비판적 의식들도 있는데요. 어떤 식습관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뭔가 식습관을 맹목적으로 따라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습관이 가지는 장점이 뭐고 요걸 이렇게 먹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뭔지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